어쨌든 뭐 자연의 소리를 채집했던 아니면은 소리를 합성해서 만들어냈던 간에 그런 소리 파일이 외부에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디지털 소리 파일을 프로그램에서 읽어봐서 프로그램에서 다시 더 재생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다시 또 합성을 하거나 변형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리 파일을 어떻게 프로그램에서 읽어다 갖다 쓰는지, 그 다음에 읽어온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소리를 좀 이렇게 변환을 시킬 건지 다듬을 건지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프로그램으로 컴퓨터로 이 소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소리가 디지털화가 돼야죠. 그 말은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귀에 들리는 소리는 이거는 자연에서 발생하는 아날로그 소리죠. 이거는 그냥 진동이에요. 공기의 진동. 그 파형이 그냥 우리 귀에 들어와서 귀막을 자극을 해서 그게 떨려서 우리가 그거를 소리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로 처리하는 소리는 그런 아날로그 소리가 아니고요. 그걸 데이터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리 데이터는 뭐 다양한 형식이 있는데 이 소리 데이터를 그러면 어떻게 읽어오는지 또 읽어와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럼 우리가 소리를 컴퓨터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로 된 그 소리 파일, 소리의 파형을 데이터로 바꿔줘야 될 텐데요. 그 변환하는 장치를 갖다가 우리가 ADC,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컴퓨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컴퓨터 스피커로 듣기 위해서는 다학이 필요했었죠. 그 디지털 소리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변하는 장치였어요. 이거는 그 반대죠. 현장에서 아날로그 소리를, 우리가 아날로그 파형으로 된 소리를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장치, 그게 ADC입니다. 그래서 ADC를 통해서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 그런 소리 샘플, 소리 파일을 우리가 사운드 샘플이라고 해요. 소리 샘플. 줄여서 샘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샘플은 그냥 우리가 좀 형상화를 시키면 이렇게 돼요. 사실 0에서 15까지면 16개의 데이터가 있는 건데, 소리를 갖다가 하나의 데이터화를 시킨 다음에 그 데이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리가 나는 데이터를, 소리의 파형을 굉장히 잘게 잘라서 그 소리 파형에 나타난 데이터를 갖다가 그냥 숫자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과연 파형으로 된 소리 정보를 어떻게 소리 샘플로 바꿀 것인가 하는데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 소리 파형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데이터화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샘플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그 팩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샘플 비율이고요. 샘플링 레이트라고 해요. 다른 하나는 샘플 사이즈, 샘플의 크기예요. 샘플링 레이트는 뭔가 하면은 얼마만큼 자주 소리 파형 데이터를 갖다가 얼마만큼 잘게 잘라서 우리가 데이터로 표현할 건가 하는 거고요. 그 잘게 잘라서 갖고 있는 그 데이터를 얼마만큼 크기의 저장 장소에다가 저장할 것인가 하는 게 바로 샘플의 크기예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의 소리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꿀 때 얼마만큼 실제 소리와 가깝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되겠죠. 그 샘플링 레이트가 뭐냐면은 얼마만큼 자주 데이터를, 얼마만큼 잘게 소리 데이터를 잘라서 그거를 데이터화하느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CD에 저장하는 음악 있죠. 음악은 샘플링 레이트가 몇인가 하면 44,100이에요. 그럼 1초 동안에 소리 데이터를 44,100회로 잘라서
그 중에 44,100분의 1초의 소리 정보를 데이터화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샘플링 레이트가 올라가면, 샘플 비율이 올라가면 더 잘게 자른다는 얘기죠. 그 말은 소리를 더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고음질 같은 경우에는 뭐 192, 88.1 하면 88,100개로 초당 자를 수도 있고요. 또 192,000으로 자를 수도 있고요. 얼마만큼 샘플링 레이트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 소리의 예를 들면 음질, 실제와 가까워지게 우리가 더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만큼 또 그만큼의 저장 공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일종의 니고시에이션이 필요해요. 얼마만큼 우리가 뭐 샘플링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자세히 표현할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 귀로 듣기에 잘 구별이 안 된다. 그렇다면 굳이 샘플링 레이트를 많이 높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정한 게 CD 같은 경우에는 정한 게 44,100개로 정한 거예요. 그 정도면 사람이 그냥 실제로 듣는 것과 CD로 디지털 데이터를 변환한 다음에 듣는 것과 보통 사람이 듣기에는 크게 차이를 못 느낀다. 그 다음에 그럼 샘플링을 했는데 그 샘플링 하나, 그러니까 44,100분의 1초 동안의 소리의 정보, 그걸 얼마만큼 크기의 저장 공간에다가 담느냐 하는 게 바로 소리의 크기입니다. 샘플의 크기. CD의 경우에는 샘플의 크기가 16비트예요. 16비트. 그리고 좀 보통 뭐 방송에서 쓰는 거는 8비트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고음질의 음악 같은 경우에는 24비트도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비트수가 저장 공간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음질은 올라간다. 대신에 그만큼 저장 공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요즘에는 하드웨어나 통신 속도가 엄청 발전했기 때문에 사실 초창기에는 24비트, 16비트, 즉 CD 정도의 퀄리티도 사실 통신으로 할 때 부담이 됐기 때문에 사실 뭐 라디오 방송이나 하는 걸 8비트로 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이런 부담이 사실 없었어요, 거의. 왜냐하면 통신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또 메모리, 또 저장 공간, 하드디스크 가격도 엄청 싸졌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요즘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샘플 비율, 샘플의 크기고요. 그런 소리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소리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으면 이 첫 프로그램에서 그 파일을 읽어올 수가 있어요. 읽어봐서 처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그 읽어온 소리 파일을 어디다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소리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장치, 그거를 일반적으로 유닛 제너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척에서는 줄여서 유젠이라고 하는데요. 뭐 우리말로 굳이 바꾸자면 단위 생성기, 단위 생성기라고 하는데요. 이 척 매뉴얼에 가보면 거기 유닛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가서 볼까요? 여기 가면요. 유닛 제너레이터스라고 있죠? 여기 클릭을 하면 유닛 제너레이터스라고 있죠? 프로그래밍 가이드에 여기 가보면 좀 키울게요. 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유닛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미 써본 거는 여기 다 있죠, 다. 이거는 글로벌 스페셜 유닛 제너레이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죠. 오늘 우리가 써본 ADC는 뭐예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죠. 이거는 소리 데이터를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컨버트하는 그런 장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사인 오실레이터, 스퀘어 오실레이터, 트라이 오실레이터, 소 오실레이터 이것도 이제 뭐 표준 유닛 제너레이터고요. 쪽에서 사용하는 뭐 다양한 게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 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 사운드 버퍼예요. SND BUF라고 쓰는데 이건 일종의 유닛 제너레이터인데 이거는 소리 파일을 담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유닛 제너레이터예요. 지금 소리 파일은 파일에서 읽어와서 이 사운드 버퍼에다 담으면 돼요. 이 사운드 버퍼가 제공하는 이제 기능이 보면 여기 가봐도 이걸 누르면 사운드 버퍼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나와 있죠? 메뉴의 옆에 보면은 유젠, 이거는 유닛 제너레이터 일종인데 사운드 버퍼이다. 그리고 다양한 파일 포맷으로 되어 있는 소리 파일을 읽어드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 안에 들어있는 소리 파일을 이제 조작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리드는 오늘 살펴볼 텐데 리드는 파일에서 소리 파일을 읽어드리는 역할을 하고요. 사운드 버퍼에다 집어넣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샘플스, 뭐 랭스, 포스, 레이트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오늘 필요한 것만 알아볼게요. 그 표에 정리를 해놨어요. 자, 사운드 버퍼가 제공해주는 기능 중에 이거 당장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몇 개만 살펴보면 닷 리드가 있죠. 그 사운드 버퍼를 갖다가 하나 선언한 다음에 그 사운드 버퍼한테 읽어와라 하고 뭘 주겠어요? 파일 이름을 주면 그 파일에 들어있는 소리 파일을 가져다가 사운드 버퍼가 딱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로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소리 파일의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샘플의 개수. 근데 아까 샘플링 할 때 샘플링 레이시 있었죠? 1초의 음악 정보를 1초에 해당 소리 정보가 샘플의 레이트는 44,100개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1초 소리 데이터가 있다면 거기 샘플의 개수는 44,100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리 파일에 들어있는 샘플의 개수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랭스는 그 샘플을 소리를 냈을 때 정상 속도로 소리를 냈을 때 총 소리 내는 시간 이 랭스고요. 뭐 그 다음에 포지션은 좀 이따 볼 거고요. 뭐 게인은 볼륨이고요. 웨이트는 이 소리를 낼 때 샘플을 읽어 나가는 속도예요. 이것도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샘플이 있으면 샘플을 읽어오면 샘플이 이렇게 배경이 돼가 일렬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16개 샘플밖에 없지만 1초 동안 소리 낼 수 있는 소리 파일이 있다면 만약에 음질이 샘플링 레이트가 44,100이라면 1초 동안 소리 내기 위해서는 샘플이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44,100개가 있겠죠? 이런 소리 데이터가 44,100개가 있는 거예요. 그 44,100개는 1초 동안 나는 소리가 전부 이런 식으로 배열에 저장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 전부 인덱스가 다 붙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데이터를 읽으면서 소리를 내야 되겠죠? 데이터를 읽어서 각 샘플에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소리를 내야 되겠죠? 따라서 그렇기 위해서는 이 플레이 헤드라는 게 있어요. 플레이 헤드가 지나가면서 소리 샘플 데이터를 읽어서 그거를 소리 내는 DAC로 보내겠죠? 보내서 소리가 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이 헤드는 지금 플레이 헤드가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는 항상 누가 기억하고 있냐 하면 여기 포스라는 변수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 하면 지금 플레이 헤드가 어디 있느냐를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샘플이 들어있는 배열의 인덱스가 되겠지. 그렇죠?
그 소리 파일을 처음부터까지 다 들으려면 처음에 이 포스 값을 0으로 놓고 여기서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읽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플레이 헤드는 이제 정상적으로 소리를 낸다면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가겠죠. 이 여기 있는 레이트는 또 소리의 속도예요. 그래서 여기 읽어 나가는 속도. 그 말은 뭐 정상 속도는 1입니다. 사실. 0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쭉 하면 보통 소리가 원래 만들 때 하고 똑같은 소리가 나는 거고요. 뭐 레이트가 빨라지면 읽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읽게 되겠죠. 또 만약에 레이트가 1.0보다 작아지게 되면 읽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소리가 늘어지겠죠. 그렇죠? 그 레이트에 따라서 이 소리를 정상으로 낼 수도 있고 1.0이면 정상이에요. 아니면 소리를 빨리 낼 수도 있고요. 또 천천히 낼 수도 있고. 뭐 보통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 피치가 낮아지면서 낮은 음이 나죠. 빨리 읽으면 피치가 올라가서 높은 음이 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꾸로 읽을 수도 있어요. 재생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레이트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제일 쉽기 때문에 하나씩 예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같이 이걸 갖다가 실제로 실행해 보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배워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글자가 작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나 더 띄워서요 여기다 보여줄게요. 얘는 CK 파일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아무 색칠도 안 칠하고 있습니다. 크게 해볼게요. 자, 이제 읽어보면, 자, 사운드 버퍼 유닛 제너레이터를 선언을 하죠? 이름을 샘플이라고 하고요. 변수 이름을. 그 다음에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에다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운드 버퍼가 생겼으니까, 샘플이라는 이름의 사운드 버퍼가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파일을 읽어와서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파일이 어디 있느냐? 파일은 샘플로, 보통 파일의 형식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CD는 보통 .wave 파일로 되어 있죠? TD의 파일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AIF라는 형식도 있고요. 다양한 형식이 있습니다. 웬만한 형식의 파일들은 척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대표적으로 웨이브 파일을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쓸 사운드 샘플들은 여기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 가면 audio.zip이라고 있죠? 이거를 다운받으면 거기에 오디오 다양한 사운드 샘플이 있습니다. 가볼게요. 다운받으세요 지금. 자, 다운받으면 audio.zip이고요. 압축을 풀면 오디오라는 폴더가 생기고요.
오디오라는 폴더 아래에 이제 웨이브 파일이 엄청 많습니다. 뭐 하나만 몇 개만 샘플로 들어보면 뭐 이 클랩은 박수 소리고요. 이 두 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지. 그다음에 클릭은 뭐 아마 클릭 소리일 거예요. 들리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전혀 안 들리고 있어요. 이걸 들어볼까요? 하이햇은 드럼에서 그 위에 그 징 있죠? 이런 소리고요. 두 번째부터 안 들리지? 뭐 있습니다. 이거는 킥 드럼이고요. 드럼에서 그 발로 치는 가장 큰 드럼 있죠? 그 킥 드럼이죠. 네. 등등 사운드 파일들이 쭉 모여 있고요. 이걸 그냥 수업 시간에 사용할 용도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운드 파일들은 뭐 돈 받고 팔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인터넷에 가보면 널려 있습니다. 다양한 소리 사운드 파일들 여러분들이 수집해서 여러분들 이제 소리 만드는데 써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샘플에다가 이제 사운드 버퍼에다가 이 소리 파일을 넣어야 될 텐데, 넣는 건 이걸로 넣는다 그랬죠? 위드로. 넣을 때 뭐만 주면 되냐면 사운드 파일이 들어있는 파일 이름을 주면 돼요. 동시에 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도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의 경로와 그 다음에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파일의 이름을 주면 샘플한테 리드하라고 주면 읽어서 드립니다.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lecture.ck라는 파일이 있고요. 이 파일이죠. 여기에. 그 다음에 같은 폴더 안에 오디오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폴더 아래에 사운드 샘플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로를 줘야 되겠죠. 여기서 읽어볼 때 사운드 파일은 지금 현 폴더에서 오디오라는 폴더 아래에 어떤 파일이다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me.the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게 되면 지금 이 프로그램 파일이 들어있는 현재 폴더를 나타내요. 그럼 현재 폴더에서 이 더하기, 그러면 이 현재 폴더의 경로를 찾아주거든요. 그 경로가 이제 문자열 스트링으로 내주고요. 거기다가 스트링 붙이기를, 그럼 현재 폴더 그 다음에 오디오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스네어 언더바 01 wave라는 파일에서 읽어와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걸 파일 이름이라고 변수를 선언해서 적어주고요. 그 파일 이름 가지고 이제 샘플에다가 그 사운드 파일을 읽어오면 되죠. 그러면 이 샘플이라는 이름의 사운드 버퍼가 이제 그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이게 사운드 샘플이에요. 그러면 읽어야 되겠죠? 이 사운드 버퍼가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읽으려면 읽는 데는 이 포지션을 알려주는 플레이 헤드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플레이 헤드를 알고 있는 변수는 포스예요.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위해서는 가장 시작하는 지점으로 0으로 포스를 바꿔줘야 되겠죠? 포스 값이 사실은 최초에는 0으로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이 파일을 막 쓰다 보면은 한번 다 읽고 나면 이 포스가 파일의 가장 끝으로 가 있을 테니까 다시 그 소리 파일을 다시 읽으려면 다시 포스를 0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내기 직전에 내가 내려고 하는 사운드 파일의 포스를 0으로 세팅해 주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이따가 다양한 세례를 보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한 게 뭐냐면 이 샘플의 소리 크기는 볼륨은 반 정도로 두고, 그 다음에 sample.post는 0으로 두고 하게 되면 이제 파일의 그
이 사운드 버퍼는 파일이 어디인지 다 알고 있고요. 그 파일의 가장 앞에 가서 이제 파일을 읽을 준비를 해 놓는 거죠. 그러면 남은 일은 뭐냐 하면 그냥 시간 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1초만 보내라고 하면 지금 버퍼에 그 소리 파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운드 버퍼는 시간이 지나가면 이 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그 소리 파일을 읽으면서 소리 파일에 들어있는 정보를 소리를 냅니다. 그럼 1초 동안 내겠죠? 이걸 한번 실행해 볼까요? 소리 하나 나고 말죠? 사실상 이 소리 나는 기간은 1초도 안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실행을 시키자마자 사운드 샘플 소리를 전부까지 다 읽어서 소리를 내고 그냥 끝냈죠? 소리가 나고 나서 여기는 시간이 조금 더 흘렀어요. 그렇죠? 1초는 흐른 거예요. 자, 소리 나는 걸 확인했고요. 여러분도 확인해 보세요. 소리가 나는지.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내가 읽어드릴 오디오 파일들과 잘 연결이 돼서 앞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이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샘플에 들어있는 소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스피커는 하나예요. 그 다음에 그냥 닭으로 그냥 연결만 해주면 소리 샘플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 아날로그로 컨버트하는 그 채널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테레오가 있죠. 우리가 소리를 스테레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채널을 2개 만든 다음에 소리 2개를 각각 한 소리 하나는 왼쪽 채널에 다른 하나는 오른쪽 채널에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인 닭을 2개를 분리해서 하나는 닭의 레프트 채널에 보내고 다른 하나는 닭의 라이트 채널에 보내서 양쪽 채널에서 소리가 동시에 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스테레오인데요. 스테레오를 만드는 방법은 이래요. 자, 일단 사운드 버퍼를 하나 만들어서 샘플 1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만들어서 샘플 2라고 있어요. 그럼 사운드 버퍼가 2개죠. 사운드 샘플 1번은 닭의 왼쪽 채널에 연결하고 샘플 2는 닭의 오른쪽 채널에 연결합니다. 그럼 이제 닭은 채널이 2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트북에 스피커가 보통 2개 있죠? 그럼 하나는 왼쪽은 왼쪽 채널로 연결되고 샘플 1은 왼쪽 채널에 샘플 2는 오른쪽 채널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샘플이 있으니까 이 샘플 1에는 같은 폴더에 있는 스네어 01 웨이브 파일을 읽어오고요. 샘플 2에는 하이햇 01 파일을 읽어옵니다. 이 드럼에는 크게 나누면 킥드럼, 스네어 드럼, 하이햇이 있는데요. 킥드럼은 이 발로 이렇게 밟아서 치는 앞에 있는 큰 드럼이고요. 킥드럼은 스네어 드럼은 바로 제일 가까이서 이렇게 치는 보통 북이죠. 그 스네어 드럼이고요. 하이햇은 이렇게 그 구리로 된 뭐라고 하지? 하이햇이에요. 여기 하이햇. 그래서 이제 이 스네어 드럼하고 하이햇 드럼의 소리 샘플을 각각 샘플 1, 샘플 2에다가 읽어오고요. 그 다음에 두 샘플의 소리 크기는 중간 정도로 하고요. 0.5로 놓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읽어봐야 되니까 포지션을 전부 다 0으로 세팅합니다. 1초를 보내면 동시에 2개의 파일을 읽어서 하나는 왼쪽 채널의 소리가 나고 하나는 오른쪽 채널의 소리가 나겠죠. 그렇죠? 이것도 가져다가 실행을 해서 그렇게 되는지 들어보세요. 스네어 드럼은 왼쪽 채널에서 소리가 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햇은 오른쪽 채널에서 소리가 나야 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직접 여러분 스피커에서 들어봐야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소리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지금까지 문제 있으면 얘기해요. 모노, 스테레오까지 해봤어요. 스테레오는 양쪽 채널에 사운드를 두 개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운드 샘플을 그 왼쪽 채널과 오른쪽 채널에 각각 따로 읽어드린 다음에 소리를 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개념이 이 사운드 파일에서 읽어온 거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소리를 읽으면 샘플을 아까 그 플레이 헤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플레이 헤드가. 왜냐면 플레이 헤드가 소리 파일을 읽으려면 포지션 0에 가 있어야 0부터 읽는다고요. 한 번 읽으면 쭉 가서 끝으로 가버려요. 끝으로 가버린 다음에 저절로 0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으로 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우리가 모노는 사운드 호크가 하나밖에 없었고 스테레오는 2개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번밖에 안 읽었어요. 그 소리 한 번 나고 말 거기 때문에 잠깐 소리 나고 많은 거기 때문에 플레이 헤드가 다시 플레이가 내일 끝때가 있건 다시 0으로 돌아오고 중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소리를 내게 하려면 이 플레이 헤드를 내가 소리를 내게 하고 싶을 때 반드시 포지션을 0으로 돌려놔야 돼요. 0으로 돌려놓으면 소리가 나요. 게다가 사운드 호크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내가 소리를 내고 싶은 것만 0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것만 소리를 내요. 어차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소리 내고 싶은 것만 포지션 0으로 두면 포지션 0이 아니고 맨 뒤에 가 있는 사운드 샘플을 들은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본적으로 플레이 헤드를 전부 맨 뒤로 문자 갖다 놓은 다음에 그러면 시간을 아무리 보내도 소리가 하나도 안 나겠죠. 그러다가 내가 소리 내고 싶은 것만 소리 내고 싶을 때 플레이 헤드의 포지션들을 0으로 두면 0으로 되는 순간부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면. 네, 그래서 이 0으로 언제 무엇을 보낼 것인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다음 예제에서 계속 연습을 하는데요. 그 다음 예제를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테레오를 보니까 이 소리가 사실은 이 모노럴 레코딩은 마이크를 다 달아놓고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여기서 나는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가지고 사용으로 전환이 될 거 아니에요? 녹음을 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소리가 나는 위치가 있고요. 마이크 구성이 좋으면 모노 레코딩도 입체감이 있다 그래요. 저 구석에서 나는 소리, 가까이서 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정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생해서 들을 때 이거는 방에서 녹음이 굉장히 잘 되는 소리는 구석에서 들리는 거구나 아니면 가까이서 들리는 소리구나 라는 걸 판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 스테레오라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좀 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소리의 소스를 두 군데 보는 거예요. 귀가 두 개니까. 그래서 왼쪽에 나는 소리와 오른쪽에 나는 소리를 갖다가 다르게 두 채널을 두 개를 둬서 소스를 두 개로 만들면 뭔가 이 두 개 나는 소리의 차이에 의해서 또 우리 귀에서 느낄 때는 조금 더 입체감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스테레오라는 효과인데 또 더 재미있는 거는 이 패닝이라는 거예요. 패닝은 뭐냐면 이 위치를 소리 파일을 만들 때 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요. 패닝을 하게 되면 여기 펜2라는 유닛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이 펜2라는 유닛 제너레이터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펜 값이 0이면 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소리를 들을 때 소리가 그냥 앞에 정 가운데서 나도록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펜 값이 점점 늘어나서 맥시멈 값인 1이 되면 소리가 저 오른쪽 끝에서 들리게 하는 거고요. 펜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왼쪽에서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이의 값을 얼마든지 줘서 소리나는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만약에 0.5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0.5라고 한다면 소리가 이 정도에서 들리고요. 플러스 0.5로 하면 이 정도에서 들리고요. 조금 더 중앙으로 몰고 싶으면 0.4, 0.3으로 조절하면 그 수에 따라서 위치가 이 반원 가운데 어딘가에 위치하게 된다는 거죠. 소리 나는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다. 그게 이제 펜입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유닛 제너레이터가 펜2예요. 그 다음 예제는 뭐냐 하면 이 펜2, 이 닷펜 값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수정할 수 있냐는 예제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노이즈라는 또 유닛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잡음을 소리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이즈 딱 하고 이거는 잡음만 나는 거예요. 이 노이즈라는 유닛 제너레이터는 잡음만 내는데 그걸 갖고 이제 잡음이 이제 펜을 갖다가 펜 유닛 제너레이터를 활용해서 잡음이 나는 소리를 저 왼쪽 끝에서 들렸다가 오른쪽 끝에서 들렸다가 오른쪽 끝에서 들렸다가 하는 걸 왔다 갔다 하게 되자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일단 노이즈를 갖다가 유닛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서 펜2에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 펜2는 소리 나는 지점을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통과시켜서 다음에다가 연결시키면 이제 노이즈를 발생시켜서 우리가 노이즈가 나는 지점을 이 펜2 오브젝트에다가 지정해서 거기 그쪽에서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노이즈는 듣기 싫으니까 볼륨을 낮추고요. 0.2로 놓고 그 다음에 이 포지션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그 포지션을 이제 마이너스 1.0에서부터 플러스 1.0까지 조정해서 정말로 이 펜 오브젝트가 소리를 이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맞게 소리를 내주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사인 함수를 활용했는데 사인 함수의 값은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의 값들을 이제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now 값은 항상 현재 시간을 가리키니까 그 초단위로 나눈 다음에 그 값을 사인 함수한테 주면 사인 함수는 이 값이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값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줄 거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포지션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포지션이 세팅이 될 거고요. 그 포지션이 이제 이 펜2 유닛 제너레이터의 펜 값이 되는 겁니다. 그걸 세팅시킨 상태에서 소리를 내면 소리가 그 포지션 값에 따라서 소리의 위치가 나오겠죠? 이 프로그램 돌려보세요. 그거다가 그러면 이게 이제 무한대로 보니까 소리가 펜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요. 왼쪽 스피커로 갔다가 오른쪽 스피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게 펜2의 효과입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펜2로 활용한 효과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운드 샘플을 읽어와서 그 소리를 내면서 위치를 갖다가 조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네어 드럼 소리를 가져다가 이제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 나는 위치를 이제 계속 변화를 주면서 소리가 정말 그 위치에서 나는지를 갖다 확인해 보자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처음 포지션 값은 마이너스 1을 놓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을 하는데 포지션 값이 1이 될 때까지. 그 말은 뭐냐면 포지션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변하겠죠?
한 번 돌 때마다 0.02씩 증가시켜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올라오는데 몇 번 반복이 되겠어요? 10번 반복되면 0.2, 50번 반복되겠네. 그죠? 그죠? 근데 100 마이크로세컨이니까 1초에 10번 반복되니까 5초 동안 왼쪽에서 중간으로 올 거고요. 그 다음 5초 동안은 중간에서 또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럼 이걸 실행하면 10초 동안 드럼 소리가 계속 나면서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조금씩 이동해서 끝으로 옮겨갈 거예요. 한번 이것도 실행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점으로 둬야 될 게 스네어 닷 웨이브 파일에서 읽어오는 거니까 한 번 소리 낼 때마다 드럼 소리를 내겠죠? 그죠? 드럼 소리 내고 나면 처음에는 포지션이 0에 있어야 소리가 난다고 했죠? 한 번 소리 내면 포스가 값이 파일의 끝으로 가 있어요. 다음에 또 소리를 내려면 0으로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소리 내기 바로 직전에, 그 말은 시간을 보내기 전에 샘플의 포지션을 0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야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걸 0으로 안 놓으면 한 번 딱 소리 나고 말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아무리 시간을 보내도 포스 값이 파일의 끝에 가 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소리 내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항상 포스 값을 0으로 돌려놔야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while loop은 10분의 1초에 10번씩 반복을 해서 완전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소리가 나면서 몇 번 반복하나? 10초 동안 50번? 10초 동안 100번 반복하는데 100번. 그렇죠?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리고 이 코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아까 파일 읽어오는 건 여기서 읽어오고요. 이게 돼야 되고, 포지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1까지 변하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값은 0.02씩 증가를 하고 매번 반복을 할 때마다, 그냥 반복할 때마다 0.1초씩 기간 동안 드럼 소리를 내는데, 소리 내기 전에는 당연히 소리 샘플에서 파일을 읽어오니 포스 값을 0으로 놔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포지션 값은 0.01씩 계속 증가하는데 그 포지션 값을 여기 pen2 유닛 제너레이터인 P의 펜 값으로 지정을 해두면 룹이 돌 때마다 펜 값이 계속 바뀌죠? 조금씩 왼쪽에서부터 0.01씩 계속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0.02씩 계속 증가한다고요. 50번 반복하면 1로 이동하고요. 다음 50번 더 반복하면 이쪽으로 이동하고요. 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10초가 걸립니다. 한번 실행해 보세요. 이 소리가 안 나서 병이 걸렸네. 이게 아니죠. 나도 어떻게 보니까 파일이 하나 생각을 했네요. 여기다가 언타이틀드가 생겼죠. 여기서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 위치를. 그래서 파일을 못 찾으니까 못 읽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를 저장을 하면 이 위치가 바로 거기 있으니까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죠. 이게 이제 pen2로 우리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 내고 싶은 그 소리 원천의 위치를 이 펜 180도 사이에다가 특별히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펜 2였고요. 그 다음에 이 재생 속도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파라미터가 그걸 갖고 있냐 하면 rate죠, rate. 여기 rate라는 게 이 파일을 읽어가는 속도예요.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는 1.0이 원래대로예요. 플러스 1.0. 파일 왼쪽에서부터 읽어 나간다는 얘기죠. 끝까지. 그런데 이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빨리 하면 소리가 빨리 나고요. 또 느리게 하면 소리가 늦게 나고요. 그 다음에 포스 값을 맨지로 갖다 놓고 마이너스를 읽어서 그래요. 그럼 소리가 거꾸로 나요. 이상한 소리가 나겠지. 그죠? 그래서 아까 뒤에서 그 포스 관련해서 좀 질문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포스는 항상 처음에 만들면 포스 값이 0으로 딱 지정이 돼요. 여기 포스 값 여기 딱 있어요. 여기가 포스 값이야. 그런데 포스 값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플레이 헤드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항상 소리 낼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야, 파일이. 그러면 이 정보를 누가 갖고 있어요? 이 소리 파일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사운드 버퍼가 갖고 있지.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을 땐 0으로 돼 있는데 한번 시간을 보내버리면 0으로 돼 있는 모든 사운드 버퍼는 다 읽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소리가 나면 플레이 헤드가 맨 끝에 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소리를 내려고 하면 이 플레이 헤드 값을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따라서 그 파일을 읽어서 다시 소리를 내게 하고 싶으면 포스 값을 0으로 돌려줘요. 그래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예제는 속도를 바꾸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예제예요. 바꾸는 건 별로 없고요. 똑같은 좀 다른 파일의 카우벨이라는 소리 샘플을 가져와서 읽어서 소리를 내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다양하게 이 사운드 버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파라미터 값을 바꿔가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한번 실험해 보자는 거죠. 여기 보면 소리 크기, 개인 소리 크기죠. 소리 크기는 랜덤하게 0.1에서 1.0까지로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 그 말은 뭐냐면 소리 낼 때마다 소리가 클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펜의 위치도 마이너스 1에서 1.0 사이. 그러니까 이것도 임의로 선택이 되겠지. 그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 사이 중에 임의로 선택돼서 그 위치에서 소리가 날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트, 이게 속도죠. 1.0인 경우가 정상이에요. 그러면 0.2부터 1.8 사이면 1.8은 보통 속도보다 1.8배 빨리 소리가 나는 거고요. 0.2는 보통 속도보다 5분의 1 소리가 늦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늘어지겠죠, 소리가. 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포스 값을 0으로 세팅하고 시간을 보내면, 이 같은 경우는 0.5초네. 시간을 보내면 거기에 맞게 여기 세팅이 된 대로 소리가 나겠죠. 그거를 무한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돌려보세요. 재미있는 소리가 납니다. 이 카우벨 소리도 재미가 있는데 깡통 때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번으로 바꿔볼까? 2번 없나 보지?
클랩을 한번 해볼까? 이 소리 크기와 소리가 나는 위치와 그 다음에 이 소리를 읽는 속도에 따라서 소리가 캐릭터가 많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이걸 다 무시해보고 해봅시다. 다 지워버리고 레이트만 바꿔볼까요? 똑같은 소리 샘플인데 읽는 속도에 따라서 소리가 다양하게 난다.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트를 음으로 하면 거꾸로 재생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 유명한 노래 중에 그거를 거꾸로 틀면은 이상한 악마의 메시지가 있다고 뭐 그런 소문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거꾸로 재생하는 게 컴퓨터로는 쉽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그냥 레이트만 -1을 세팅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험해 볼 수 있는 코드를 만들었는데, 이 코드는 뭐냐 하면 하이햇 소리를 갖다가 읽어올 거고요. 하이햇 소리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소리는 반으로 줄여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r를 돌려서 3번씩 반복을 해요. 요걸 3번 반복하고 3번 반복하는데, 처음에 3번 반복할 때는 이 하이햇 소리를 정상 속도로, 그러니까 +1로 정상 레이트로 3번 소리가 나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어서 또 3번 소리가 나는데, 이번에는 레이트를 -1로 거꾸로 읽는 거예요. 파일을 뒤에서부터 아래로, 앞으로. 그런데 정상적으로 플러스로 읽을 때는 이 포스 값을 0으로 해놔야지 정상적으로 읽겠죠. 앞에서부터 뒤로. 그런데 거꾸로 읽을 때는 포스 값을 맨 뒤에 갖다 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포스 값을 맨 뒤에 갖다 놓는 거예요. 맨 뒤에 갖다 놓으려면 맨 뒤 인덱스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맨 뒤 인덱스는 이걸로 알 수 있어요. 샘플의 개수. 그래서 샘플한테 너 샘플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인덱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바깥이지. 인덱스 바로 뒤 값이 나오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 값을 맨 뒤에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시간을 보내면 이제 거꾸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럼 하이햇 소리가 레이트 1.0으로 읽을 때와 레이트 -1.0으로 읽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해서 들어보면 돼요. 소리 파일을 바로 읽었을 때, 거꾸로 읽었을 때. 바로 읽었을 때요. 3번. 거꾸로. 거꾸로 읽은 것 같죠? 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소리 파일 한 개만 읽어왔는데, 소리 파일 여러 개를 갖다가 이제 다양하게 만들려면 여러 개 소리 파일을 읽어와가지고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제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뭐예요? 배열이죠. 첫 번째 샘플은 뭐냐면, 소리 샘플을 여러 개 이제 다양하게 읽어와서 배열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문자열 타입으로 스네어 샘플스라는 배열을 3개짜리 배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경로를 이 스네어 샘플스라는 배열이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정을 해둔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 읽어보면 되죠. 1번 드럼은, 스네어 드럼은 여기 저장되어 있고, 2번 스네어 드럼은 여기 저장되어 있고, 3번 스네어 드럼 샘플은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운드 버프는 하나고요. 그럼 이 사운드 버프는 하나인데, 소리 낼 때마다 한 번은 1번 샘플, 한 번은 2번 샘플, 한 번은 3번 샘플, 이렇게 소리 내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한 루프로 돌리면서 여기 스네어 샘플 수가 이 배열인데 그 배열의 크기는 3이니까 이 for 룹을 3번 반복하면서 차례로 샘플 하나씩 소리를 내보자. 읽어와서 0.5초 소리 내고 또 읽어와서 0.5초 소리 내고. 그러면 3개의 드럼이 차례로 하나, 둘, 3개가 차례로 소리 내겠죠? 무한 반복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소리 파일을 배열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 하는 사례고요. 이것도 실행을 해보면 이거 보면 뭐 그냥 같은 스네어 드럼인데도 소리가 조금씩 다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운드 버퍼 하나였는데 사운드 버퍼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합주가 되는 거지. 사운드 버퍼를 3개, 소리 소스가 3개예요. 지금은 소리 사운드 버퍼는 하나고 악기를 다른 악기를 연주했죠. 그렇죠? 각각 다른 악기를 배열로 저장한 다음에 각각 다른 악기를 차례로 연주한 건데 이제 각각 다른 악기를 각각의 사운드 버퍼를 따로 둔 다음에 연주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사운드 버퍼마다 다 다른 소리 파일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소리를 낼 때마다 각각의 포지션을 0으로 내줘야죠. 0으로 설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프로그램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럼 봅시다. 자, 이 프로그램 보면은 이번에는 사운드 버퍼를 배열을 만들었어요. 근데 버퍼가 3개인 거예요. 버퍼가 3개야. 그 말은 각각 다른 소리 샘플을 각각 다른 버퍼에다가 이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3개를 따로 둘 이유가 뭐가 있나? 이걸 좀 스테레오로 만들어 보자. 3개 만든 다음에 중간 샘플은 1번 샘플은 그냥 다음에다 모노에다 연결하고요. 0번 샘플은 왼쪽 스테레오로 왼쪽에 연결하고 2번 샘플은 오른쪽에 연결하자. 그러면 0번 샘플과 2번 샘플은 스테레오로 하나는 왼쪽 끝, 하나는 오른쪽 끝에서 들리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샘플은 중앙에서 들리겠죠? 뭐 그렇게 이제 세팅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 0번, 1번, 2번 샘플을 전부 다 똑같이 스네어 드럼 3개로 세팅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스네어 2는 중간에서 들릴 거고요. 스네어 1은 왼쪽에서 들릴 거고 스네어 3는 오른쪽에서 들릴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각각 샘플을 한 번씩 소리를 내게 되면 이제 0부터 1, 2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0은 왼쪽에서 들릴 거고 1은 중간에서 들릴 거고 2는 오른쪽에서 들리겠죠. 그래서 이것도 각각 소리 내기 바로 직전에 각각의 샘플을 해당 샘플을 지금 소리 내려고 하는 샘플을 0으로 포지션을 이동해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소리 내려고 하는 샘플만 0으로 포지션을 바꿔줬어요. 왜냐하면 지금 i번째 샘플을 소리 내려고 하니까 i번째 샘플을 왜냐하면 i번째 턴이니까 i번째 샘플을 0으로 놔서 i번째 샘플만 소리 난 거예요. 만약에 모조리 3개 다 0으로 놓으면 3개가 다 소리 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각각 지금 소리 내려고 하는 것만 0으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소리 내고 싶어도 시간이 지나가도 포지션이 맨 뒤에 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룹이 돌 때마다 그때 소리 내야 될 그 사운드 샘플만 포지션을 0으로 놔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들어보면 이건 위치가 소리가 아까하고 똑같이 3개가 당연히 나는데 아까는 그냥 모노였고요. 가운데서 그냥 들린 거고 양쪽에 다 들린 거였어요. 똑같이. 이번에는 소리가 처음에는 왼쪽, 중간, 오른쪽, 왼쪽, 중간, 오른쪽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세 개의 버퍼에, 사운드 버퍼에 세 개의 소리 파일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소리 날 때마다, 여기서 시간을 보낼 때마다, 시간을 보낼 때마다는 얘기는 소리가 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세 개 사운드 버퍼 중에 하나 소리만 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내 소리 낼 사운드 버퍼만 호스를 0으로 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소리 낼 버퍼만 0으로 둔 거죠. 그 소리 낼 소스는 엄청 많아도 그때 소리 낼 것만 내가 찾아서 0으로 놓으면 그것만 소리 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예제를 보면 그게 더 확실해지는데요. 이번엔 좀 복잡하게, 이제 조금 전에는 차례로 하나, 둘, 셋 차례로 이제 소리를 냈는데, 이번엔 좀 무작위로 내보자. 아까하고 똑같이 연결했고 이만큼 똑같습니다. 스테레오로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는 뭘 바꿨나? 어떤 거를 소리 낼지 하는 걸 갖다가 랜덤하게 선택을 했어요. 0번, 1번, 2번 중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죠. 0부터 랜덤하게 두 개 중에 선택하는데, 샘플 사이즈는 3이고요. 빼기 1하니까 2죠. 그러니까 0, 1, 2 중에 아무거나 랜덤하게 선택해라. 그걸 위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치에 해당되는 샘플 포지션을 0으로 놓으면 그것만 소리 나겠죠? 이거는 쉽네. 그럼 이제 무작위로 소리가 나는 거고요. 셋 중에 무작위죠? 무작위로 소리 나죠? 그 다음에 사운드 버퍼 중에, 그냥 사운드 버퍼는 소리 하나만 나는데요. 사운드 버퍼 2는 스테레오 소리 파일을 저장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본 소리 파일들은 다 모노예요. 그냥 소리가 모노야. 그런데 소리 자체가 스테레오로 녹음된 소리가 있어요. 그런 소리들은 녹음할 때 채널 2개를 녹음합니다. 그 소리 파일에 채널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갖다가 계산할 때는 뭘 사용해야 되냐면 사운드 버퍼 2를 사용해요. 사운드 버퍼 2는 채널이 2개인 그런 소리 파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 파일 이름은 사운드 버퍼 2고요. 그 다음에 스테레오 샘플이 우리 그 오디오 거기 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아래쪽에 5개 파일, 이게 스테레오로 녹음된 소리 파일이에요. 스테레오 FX01 또 5까지가 있죠. 이게 스테레오로 녹음된 파일이다. 이거는 채널 2개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은 사운드 버퍼 2에다 연결을 시키면 각각 양쪽 채널이 사운드 버퍼에서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사운드 버퍼 2를 사용해서 일단 닭에다 연결해 놓고요. 이 사운드 버퍼 2는 스테레오 샘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레오 샘플 파일 읽어다가 그만큼 소리를 내면 소리가 나겠죠. 어떤 파일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들려요? 소리가? 뭔가 이렇게 스테레오 효과를 주기 위해서 소리가 왼쪽에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서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소리거든요. 네. 그런 샘플들이 뭐 2번도 있고요. 2번 들어볼까? 어쨌든 다섯 샘플이 있으니까 요거는 스테레오 사운드 버퍼에 사운드 버퍼 2에다가 연결해서 이제
효과를 그대로 저장해서 조절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사운드 버퍼 2는 투 채널로 소리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뭐 소리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소리 레이트라든지 모든 파라미터를 두 채널을 별도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채널의 소리를 높이고 왼쪽 채널의 소리를 줄였다가 또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예제가 이제 그 뒤에 나온 예제예요. 지금 여기 나온 예제는 뭐냐면 스테레오 소리 파일을 스테레오 스피커에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게인이라는 또 유닛 제너레이터가 또 있어요. 이 게인이라는 유닛 제너레이터는 뭐를 전문으로 하냐면 소리 크기만 조절하는 걸 전문으로 해요. 아까 펜 2는 이제 그 펜의 위치를 이제 저장하는 걸 전문으로 하는 유닛 제너레이터였죠. 게인은 이 안에 소리 조절 장치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닛 제너레이터가 됐던 게인한테 연결하면 그 게인한테서 그 소리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유닛 제너레이터는 그 안에 소리 크기 조절하기 내장되어 있긴 하지만 소리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소리 크기나 조절하는 장치가 없거든요. 왜냐면 소리 파일을 그냥 읽는 거니까 소리 파일 자체를 소리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방법이 없잖아요. 소리 조절을 하려면 이 게인이라는 유닛 제너레이터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게인을 정의를 하죠. 그래서 왼쪽 채널의 크기, 오른쪽 채널의 크기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자기에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조절해 보자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냥 연결만 해야 합니다. 일단 연결하면 소리가 그대로 날 거고요. 연결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여기서 장난을 쳤는데 어떤 장난을 쳤냐면 이제 똑같은 소리가 나는데 처음에는 왼쪽 채널 소리를 오른쪽인가 맞는가 왼쪽 소리 크기를 밸런스를 점점 늘리니까 볼륨을 크게 맨 처음에는 왼쪽을 볼륨을 가장 크게 하고 오른쪽은 볼륨을 거의 죽여놓고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 소리를 내면서 왼쪽 채널의 볼륨은 점점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왼쪽 채널의 볼륨을 점점 올리면서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중에 다 끝나면 역전이 되죠. 그러면 좀 사운드 효과가 이 스테레오인데 오른쪽 채널에서 나는 소리가 처음에는 하나도 안 들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크게 들리게 되고 왼쪽 채널에 있는 소리는 처음에는 제일 크게 들리다가 점점 소리가 죽게 되고 그런 효과가 나오겠죠. 그런 효과를 하도록 한 프로그램이 이겁니다. 그래서 와일루프로 돌리면서 밸런스를 -1에 시작해서 1로 끝나고 0.1에서 끝나고요. 1씩 들리고 2.0에서 끝나고요. 그래서 볼륨을 얼마만큼 크기로 점점 높일 건지 하는 건 수식으로 계산을 했고, 그래서 그 값을 여기 발이라는 이 발이라는 배열이 개인 유닛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개인 유닛 제너레이터의 개인 값을 얘가 가지고 있고 그 값으로 각각의 이 개인 값 볼륨을 설정을 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양쪽 채널의 볼륨이 서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효과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코드를 잘 읽어보면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돼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는 한쪽에서 시작해서 이제 한쪽의 채널의 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줄이고 다른 쪽의 채널은 소리를 점점 크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임의로 조작을 해서 소리의 크기가 임의로 선택이 되도록 뭐 그렇게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레이트까지 조정을 했네. 그래서 읽는 속도도 0.2에서 1.8 사이에 무작위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소리도 -1에서 0.1, 1.0 사이에 무작위로 조정을 해서 이 스테레오에서 어느 쪽의 소리가 더 크게 날지 사실은 전부 다 무작위죠. 그렇게 해서 소리를 내면 뭐 재밌는 소리가 난다 이거죠.
여기 있네요. 이 소리 샘플이 계속 짧게만 반복이 되는데 그 소리 샘플 자체가 스테레오이기 때문에 이 양쪽 셔틀의 왼쪽 채널과 오른쪽의 채널의 볼륨과 그 다음에 레이트를 그때그때 다르게 조정을 해서 임의로 조정을 해서 소리가 다르게 나게 함으로써 뭔가 재밌는 소리가 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이 표에는 그 우리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스탠다드라는 std라는 이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타입 변환하는 거, 숫자를 정수를 문자열로, 문자열을 정수로, 실수로 이렇게 바꾸는 함수들이 제공되고요. 이거는 유용하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절대값 구하는 함수, 실수의 절대값 구하는 함수, 부호를 바꾸는 함수 이런 것도 굉장히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있다는 걸 알아두고 필요할 때 갖다 쓰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소리가 파일이 제대로 연결해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확실히 확인해 보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할 텐데 실습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직도 소리가 연결이 안 된 학생은 남아서 저절을 하고 갑시다. 확인을 하고 수고했습니다.